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찬수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보고요. 시그널 보내고 있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특징적인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알파벳이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고 AMD의 신제품 출시가 크게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우리 증시도 오늘 반도체주들과 AI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일 좀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데 배찬수 전문가님 모셔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접 금요일인데 출연해가지고 네. 1시에 또 볼 건데 반갑네요. 장이 좋을 때 우리 서울경제TV에서 항상 특별 출연을 요청해서 오늘 시황 그리고 업종군들이 어저께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제 강세장을 자꾸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어저께부터 약간 나왔었어요. 계속 오늘 급등장이 연출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설명 잠시 후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찬수 전문가님께서 1시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이번 주 특히나 시황을 정확히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 방송으로 이렇게 11시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시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어떻게 시황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반 이유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2,500을 하회를 하고 어저께 그저께도 사실은 그 시장 지수가 막판에 이제 좀 그 상승폭을 좀 줄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끝나서 2,500이 붕괴됐으니까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오겠다 이렇게 뭐 시황 방송이라든가 좀 장은 역시 하방이 맞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을 샀어요. 콜옵션도 샀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오늘 아예 집중적으로 주식 매수 선물 매수, 뭐 콜 매수 이렇게 상방 포지션을 잡으면서 2,510포인트까지 다시 2,500을 안착을 했다는 점. 그래서 시황은 이제 하지만 2,510이에요. 2,500에서 지금 한 달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을 좀 많이 올라가면 거기서 또 눌림목이 나오고 2,500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는 계속 작은 박스권 등락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런 장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2주 동안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수를 2,500선에 가둬두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드디어 어저께 굉장히 코스닥이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업종 원래 예전부터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 지수 상승의 가장 중심축이었었죠. 반도체 업종이 고르게 반등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가장 핵심 내용이 되는 이 온디바이스 AI주 이런 쪽이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뭐 이 공략주도 그런 종목을 드릴 거고 이쪽 섹터를 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은 또 연말에 지수 반등에 언제든지 또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종목 잘 연구하시고 연말에 풍성한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길게는 좀 2주가량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찬 전문가님과 함께 상승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요소수 관련된 이슈가 연일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업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실까요? 예,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섹터. 이건 이제 이슈에 의해서 오르는 업종인데 갑자기 이제 우리 중국 쪽에서 요소수 수출 금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이 국내에서 관련된 비료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거의 잠잠했어요. 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우리 그 국내 기업체 중에 가장 오늘 저 효과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효성 ONB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보면 계속 윗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하락 추세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가격도 이제 뭐 7,000원 이렇게 좀 우량한 회사는 아니 비료 관련주들이 좀 테마군이 형성되기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효성 OMB도 오늘 22%가 올랐는데도 가격이 지금 9,000원. 그나마 이제 효성 OMB가 가장 가격이 좀 무거운 종목이고 두 번째 이제 조비를 한번 보면 조비도 가격이 이제 10,000원대. 그래서 13,000원 뭐 10,000원 초반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비슷하죠. 아까 효성 OMB하고 이제 며칠 정도 이렇게 살짝 관심을 받는 척했다가 오늘 이제 좀 가격이 올랐는데 오늘도 또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소수 금지에 의한 건 사실은 뭐 해결책을 어쨌든 찾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기 좀 힘들고 들어가신 분은 어쨌든 뭐 수익거니까 뭐 윗꼬리를 달았더라도 상단 뭐 16,000원 정도 조비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팔고 나왔을 텐데 추가로 장중에는 들어가기에는 길게 테마가 형성되기 좀 어려운 업종이다. 그래도 오늘 어쨌든 급등하는 업종 중에 농업 관련 업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농업 관련주들 급등 보이고 있는 모습 분석을 해봤는데 길게 가진 않을 수 있다라는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이 종목 섹터들도 알아볼 텐데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거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한다면 클라우드나 인터넷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AI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하반기 들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제주 반도체가 22%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좀 길게 예.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4차 산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도 4차 산업까지만 연구를 했는데 5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까지는 느리지만 바로 또 5차로 넘어가는 거여서 우리 제주 반도체는 특히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중에 이제는 대장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두 군데 업체에서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회사가 지금 제주 반도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뭐 이름 있는 그런 큰 반도체보다 가격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얼마부터 올라왔냐면 차트에 보시면 거의 뭐 3, 4천 원대부터 지금 4배 정도가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20% 정도가 오늘 뭐 크게 안 오르겠지 않는데 20%가 올라가면서 거의 뭐 이제는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가 아까 같은 이제 농업 같은 단기 업종이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이 5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 인터넷 접속을 안 해도 저도 인터넷 접속을 하고 하다가 어쩔 때는 안 되는 지역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는데 인터넷 접속을 안 해도 모든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 새로운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 반도체가 이제는 그 업체 미국에 있는 업체 두 군데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그러면 그 업종 중에 가장 대표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대장주로 제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좀 깊이 해봐야 되겠는데 제주 반도체 그 외에는 이제 십자가 푸는 회사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어요. 그전에는 뭐 칩셋 미디어라든가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6% 정도가 올랐는데 대장주보다 좀 더 조정을 좀 많이 보였죠. 그래서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칩셋 미디어 같이 이 고성능 칩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반등 뭐 그래서 지수 조정과 함께 이제 종목 조정도 많이 보였어요. 2등주 종목들은. 근데 오늘부터 반등이 뭐 7%, 8%, 뭐 10%대 미만, 5에서 10%대 미만 이렇게 AI 우리 온디바이스 에이즈가 반등을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상승과 함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온디바이스 AI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좀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가장 좀 좋은 섹터들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AI,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분석들도 해주셨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 새로운 AI 모델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어제 AMD가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도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들 이번 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차 상승 가능할까요? 예, 반도체가 사실은 고성능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온디바이스 AI에도 들어가는 거고 사실 로봇 관련주 뭐 아니면 AI 관련주로도 들어가는 이제 기초 생산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제시가 또 그 굉장히 탄력이 좋네요. 아까 제주 반도체인데 우리 제우스 같은 경우도 고성능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10% 정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한 3만 원 우량주 흐름에 속하죠. 3만 원에서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가파르게 수익을 많이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이 공략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도 업종들은 한 번씩 눌림목이 나올 때 보시면은 상승 추세죠. 우리 그 JC는 왜 피라미드 기법으로 따진다면 상승 추세 눌림목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오고 오늘 이제 10% 정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면서 또 지수 상승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주도하는 종목들은 한 번씩 눌림목이 나올 때 물론 이제 애초에 이제 10월 말 이때 들어간 게 가장 좋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1차, 2차, 3차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해라. 그래서 반도체 업종 우리 제오스 같은 경우는 좀 그 가격 탄력 지수 상승되면 가격 탄력 좀 좋은 종목이고 나는 좀 묵직한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다 아시겠죠. 한 1,000억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가격이 이제 10만 원대는 아예 안 보이는데 10만 원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3만 원대를 몇 번 터치를 했죠. 그러면 상승 탄력은 느리지만 좀 나는 안정적인 대장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면은 또 13만 원대가 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여기서부터도 한 17만 원까지 그럼 반등이 나오면 한 17만 원까지는 좀 느리지만 무난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그냥 난 조용하게 그냥 그 대장주로 요 박스 상단까지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아까 같이 더 급등 그러면 상승폭이 더 세겠죠. 큰 상승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상승률이 9%고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 업종 주도주의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우스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선택에 맞게 나는 공격적인 매매를 원한다. 그러시면 좀 가격이 좀 그 이오 테크닉스보다는 저렴하지만 상승폭이 더 클 것 같은 제우스를 나는 뭐 안정적인 거 원하신다 그러면 이오 테크닉스 이렇게 반도체는 연말까지 당연히 주도주 업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종목 정도만 봐도 반도체 충분히 다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종목 두 가지 알려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짚어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와 제주반도체, 제우스까지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늘 다뤄본 섹터들 자세한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찬 전문가님과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네. 종목들 리뷰를 다뤄주실까요? 리뷰 뭐 할 게 사실 이제 오늘 반도체 흐름에 맞춰서 뭐 다른 거 뭐 30-40% 나온 거 첨보 이런 거는 제가 하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먼저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요것도 실적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여기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사실 거의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급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제 5만 원을 못 넘고 다시 4만 5천 원으로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5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갈 회사고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10만 원까지 가도 괜찮은 회사예요. 하나 머티리얼즈. 그래서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5만 원 정도로 잡되 충분히 앞에 뭐 5만 3천 원이라든가 그 가격은 한번 추세가 붙으면 크게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역시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사 실적을 쭉 보시고 영업이익이 1,000억 기준, 500억 기준 이걸 나눠서 한번 분류해서 종목을 여러 개 이렇게 적어 놓으시다가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44,000원, 45,000원 이렇게 조정이 보였을 때 제가 공략을 해드렸고 그냥 조용하게 올라갔어요. 조용하게 올라가서 벌써 한 10% 가까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반도체 중에 한 그냥 우량한 회사거든요. 실적이 1,000억, 영업이익이 1,000억씩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아마 내년도 뭐 이런 종목을 길게 가져가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5만 원을 넘어서 이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안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길게 연말 그리고 내년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다른 종목 뭐 이렇게 가벼운 종목보다는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날 것 같아요. 하나 머티리얼즈 알려드리고 또 반도체 하나 최근에 해드린 종목이 프로텍이죠. 프로텍은 2등기업, 확실한 2등기업. 왜냐하면 실적을 보면은 정확하게 반이죠. 아까 전에 거의 1,000억인데 우리 프로텍은 한 600억 정도, 순이익도 한 400억 정도 나니까 평균적으로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그러면 딱 아까 10만 원을 가야 될 가격에 대비하면 5만 원 정도. 근데 그래도 지금 가격대가 5만 5천 원 가격을 계속 못 뚫고 있어요. 못 뚫고 있고 아까 전에 하나머티랑 비슷한 가격대 아니에요. 4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프로텍은 언제 갈지는 뭐 시작은 못하게 정확한 시점은 보단 바닥권을 지금 4만 5천 원을 계속 3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냥 공략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은 다시 일단 짧게 봐서 5만 5천 원까지 20%. 근데 사실 이제 프로텍도 영업이익이 500억이면 뭐 실적이 아주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봉을 이렇게 딱 보면 목표가는 사실 4만 5천 원에서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은 7만 원까지 1차적으로는 5만 원 정도로 봐도 되겠지만 반도체 업종이 지금 연말까지의 주도 업종이 될 거고 내년에도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회사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또 승격이 되고 또 뭐 다른 AI주도 승격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우리 아까 전에 알려드린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꾸준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성장성이죠. 근데 성장성인 회사들은 오늘 사실은 로봇 관련주가 그렇게 세게 못 갔어요. 실적이 받쳐주는 반도체에 있는 업종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주도를 할 확률이 높고 지수 상승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가는 종목들은 아마 반도체 업종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전 고점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프로텍이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즈는 아직 전 고점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리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 종목으로 프로텍과 이오테크닉스 아직까지 상단까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점쳐봤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아예 그냥 오늘은 반도체로 쭉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기가비스,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가온칩스하고 기가비스 두 가지가 이름 비슷하죠? 다 아주 우량한 회사예요. 근데 가온칩스는 아예 그 온디바이스 AIG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해버렸고, 기가비스는 현재도 제가 일부러 상승폭이 적은 거를 한번 갖고 나왔어요. 상승폭이 너무 크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고점 8만 원 조정을 보이고 다시 지금 7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충분히 앞으로 상승 탄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를 8만 원으로 잡고, 기가비스, 기가로 움직이는 반도체입니다. 굉장히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더 2차로 올라간다면 목표 주가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10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아마 기가비스, 가온칩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제오스라든가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한 종목은 뭐 빠지고 그런 종목이 아니고 지수 상승하게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알려드린 반도체 종목 골고루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최고 우량주 기가비스 오늘의 공략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아직까지 상당 여력이 있는 기가비스 오늘의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매매법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기가비스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배찬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주들 눈에 띄고요. 시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전반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 내내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시장에서 마지막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OMC 상황인데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딱히 뭐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수급상으로도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금요일 시장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기대를 갖고서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슈를 짚어보면 좋을지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구글의 제미나이 효과, AI 특수 기대로 잡아봤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최신 AI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제미나이를 등에 업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인 AMD도 새로운 AI 칩 출시에 힘입어서 1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AI 관련주들 흐름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 AI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과 AMD 효과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구글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또 미래 사업에 대한 좀 새로운 모습을 하나 보였습니다. 제미나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한글로 네, 뭐 재밌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꺼내 들으면서 어제 뭐 구글도 그러했지만 알파벳이요.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었고 AMD도 그러했고요.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IT 관련주들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GTP4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더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GPT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또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개의 큰 AI 대형 회사가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겁니다.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밑에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 회사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인텔, AMD,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보면은 조금 지난주 힘들었었던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 또 하나 SK 하이닉스도 요 근래 계속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빠르게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요.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깨는 모습이었지만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뭐 후행성 지표이긴 하나 볼린저 밴드 자체도 다시 한번 조금씩 상승 쪽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더 벌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끄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보자면 코스닥의 흐름 자체도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좀 양호한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코스닥 특수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상황에서 보자면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상장을 눈에 띄고 아마 주가가 많이 튈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한 뭐 개별 종목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코스닥 종목들의 전체에 좀 힘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움직임을 다음 주는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12, 13일 열린단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미 많은 이제 뭐 기자분들이나 언론사에서 얘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점도표가 그래도 9월보다는 좀 아래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고용지표 자체도 그렇고요. 딱히 그렇게 연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곁들여 얘기 나오는 것은 FOMC가 뭐 금리를 내리겠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다. 미리 좀 약을 파는 것 같죠? 내년에 뭐 2번, 3번 정도 할 건데 그 이상 기대하는 듯한 눈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2번, 3번도 충분합니다. 지금 5.5인데요. 연준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금리 목표치 자체를 말씀드려보자면 2.5%에서 3%까지 상단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부터 해서 금리 가격대부터 해서 2% 이상의 하락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2.5까지. 자, 0.25%씩 1년에 4번 내리면요. 2년 반 걸립니다. 그렇죠? 이 말인즉슨 시장은 앞으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타랠리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고요. 걱정 마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오늘 반등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도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온디바이스 AI와 반도체주들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FOMC 전후로 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어제 다뤘던 종목이 NC소프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신작인 TL이 출시가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2개를 짚어주셨죠. 유저 수와 또 어떤 이 유튜버들의 반응 2가지였는데 둘 다 좋지는 않았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 하락이 10%가량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어제 저녁에 프로젝트 TL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도 제가 한 12시, 1시까지 지켜보면서 그 게임 하시는 유튜버들의 반응을 좀 지켜봤는데 상당히 좀 혹평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BJ들조차
게임의 최적화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이에요. 최적화라는 것이 많이 좀 게임 자체가 끊긴다. 움직임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화면의 흔들림도 좀 심하고 좋지 않은 좀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또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이제 오토를 목적으로 자동 사냥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인데 풀 수동으로 갑자기 전환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응 자체는 이거예요. 좀 재미가 없다. 이게 조금 주론입니다. 자, 그런데 뭐 아직 이제 오픈한 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가 이 TL에 진짜 목숨 걸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게임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뭐 타격감이 부족하다 등등 최적화 부분 등등 재미가 없다는 요소들인데 재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너무 컸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NC소프트의 능력이라면은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당장은 오늘 좀 출발이 좋지는 않지만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가량의 시간은 지켜보시고 연말까지 그리고 주말 지나면서 또 NC소프트가 어떤 패치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게임을 발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가량은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을 하시고 주가의 방향성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빠지지만 보유 계신 분들은 우선 홀딩해 보시고요. 신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대처를 해볼 테니까요. 저도 지켜보다 대처할 테니까 방송 잘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의 NC소프트 주가 향방은 어제 나왔던 신작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오늘 당장의 반응이 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NC소프트 측에서 좀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 2주가량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공략 지점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특집 방송으로 무상증자 관련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이 하나 나왔죠. 소룩스인데요. 오늘 한 주당 14주를 배정한다라는 이 결정을 내려주면서 26%까지 장중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좀 눌린 상황인데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소룩스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신주 배정 주식 수가 한 주당 14주입니다. 1대 14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죠.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좀 상황이기도 한데 이렇게 높은 무상증자가 가능하구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씩 제가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7일입니다. 12월 27일이에요. 달력상으로 여러분 보시자면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월요일이고요. 27일 자체가 수요일입니다. 그럼 2거래일 전에 매수를 하시면은 12월 22일까지 매수 대행을 해 주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신주 권리가 생기십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22일입니다. 그다음 26일 날 권리락일이 발생을 할 건데 권리락이 발생하면은 이거예요. 자, 소룩스의 현재 시가총액은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요. 3천억 가량 됩니다. 오늘 현재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3천억 가량 됩니다. 자, 그런데 1대 14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몇 주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 주가 있었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15주가 됩니다. 그렇죠? 권리락이요. 시총의 15분의 1로 떨어집니다. 예. 3천억짜리 회사가 시총이요. 15분의 1로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그러면요. 권리락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무상증자 대응을 하게 되면 한 2배, 3배, 3배, 4배, 뭐 많게는 4, 5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뭐 상한가 2번, 3번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한 주당 14주를 주는 경우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상한가 3번 내지 4번,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사실 그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거를 오늘 한다고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지만 무상증자한다고 공시가 빵 뜬 다음에 첫날 주가는 뛰었다가 내려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횡보하거나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공시를 보여드리자면 신주 배정 기준일 12월 27일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래일 전에 매수를 해야 되니까 22일이 되겠고 달력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22일 기준으로 해서 한 이틀 전부터 해서 바닥 인식이 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서 좋은 가격으로 드셔보시려면 12월 20일 정도에는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상 증자를 해보신다면. 근데 이거예요. 1대 14는요. 정말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 이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무상증자 공시 나온 그날 바로 첫날부터 사시는 건 아닙니다라고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다리셨다가 12월 20일, 21일, 22일경 해서 22일까지만 하고 싶으신 만큼만 사는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1,500만 원치 이 주식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 권리락 발생하면서 1,400만 원치의 주식이 사라집니다. 네, 100만 원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주냐면요. 신주 상장 예정일인 1월 26일 날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월 26일이 신주 상장 예정일인데요. 달력상으로 보자면은 1월 26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겁니다. 이 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나머지 1,400만 원치에 대해서 이 거래일 전에 증권사 신청하시거나 MTS 신청하셔서 1월 24일부터 파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파셔야 되는 거고 그 1,400만 원치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연히 뭐예요? 그냥 원금만 지키는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어디서 나냐면 한 주에서 날 겁니다. 100만 원에서. 그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 합쳐보자면 전체 수익은 또 비슷할 겁니다. 많게는 20%, 1,500만 원에 대해서 적게는 1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율이 좀 큰 만큼 아마 수익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여유가 있으신 내년 1월이죠. 1월 말까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재미삼아 한번 소룩스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이번 무상증자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 주나 해가지고 언제죠?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의 상황 보고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무상증자 비율이 1대 4 이상이면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소록스 같은 경우는 1대 14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주 배정일이 12월 27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부터 한 22일까지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저희와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무상증자 관련된 대응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남해화학 짚어보겠습니다. 요소수에 이어서 비료 원료인 이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용 비료를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슈 속에서 남해화학 급등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살짝 눌림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진짜 참 문제예요. 뭐냐면 요소수 사태도 그러했었고요. 이번에는 이게 인산 암모늄입니다. 화학 비료의 원료인데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사실 중국 의존도가 95% 요소수랑 비슷해요. 이게 수출을 또 통제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꾸 이러면요.
중국이랑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또 비료값 자체가 통제가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련주들이 또 단기적인 급등 현상이 나와줍니다. 뭐 시총적으로는 가장 큰 종목이면 남해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윗골이 달았지만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30% 가까운 상승해서 지금 현재 16%대 뭐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죄송합니다. 다른 종목이네요. 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어요. 자, 근데 이게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일시적인 내용이에요.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 사실 바로바로 파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뭐 고점 8,000원대, 8,000 초반대 남해학 기준으로 해서 8,200원, 8,300~400원대, 500원대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갈 거란 생각에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 패턴 자체가 더더욱 짧아지기도 해요. 그거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우선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이 효성 이제 OMB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잘 보시면요. 9월 달에도 이슈 받고서 급등 나왔다가 결국 다 빠져버렸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호가창이나 매물벽이나 따져봤을 때도 가격적으로 이거 보시면요. 여기가 나름 제가 라인을 굵게 그려놨지만 이 박스가 크게 보여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박스. 이 박스에서의 상단 자리와 하단 자리 이탈 부분이 매수 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라인 보자면은 여기 라인에서 뚫고 가거나 터치하는 자리에서 여지없이 수차례 올랐다가 빠졌다를 상당히 좀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제 판단은 큰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더더욱 제한적이지 않을까. 남해화학도 봐드리자면요. 자, 남해화학 차트 볼게요. 박스 포인트 이 자리 나름 형성되어 있고요. 9월 달에 한번 많이 올라쳤다가 다시 흘러내렸고요. 다시 또 이슈 받고 갔다가 다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치고 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큰 차트로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자면 자 보시면요. 크게 바닥을 그렸던 2020년 자리, 이 자리 좀 잘라내고서 그래도 나름 바닥 인식 됐던 자리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건 굉장히 이쁩니다. 완전 대바닥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인 이슈로 반등이 좀 나온 터라 출렁임이 계속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단가 자체가 7,000원대 초반입니다. 라면은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보셔도 돼요. 언제까지? 최소한 이 박스의 중단까지 갈 수 있는 가격적으로는 한 9,000원 근처? 8,000원 후반부터? 자, 그런데요. 시간은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또다시. 이슈를 받고 지금 오늘 제대로 못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또 남해화학이 이와 비슷한 이슈가 있긴 있을 거예요. 언제요? 비를 언제 뿌립니까? 내년 초 되면은 슬슬 뿌리기 시작하는데 가격 인상 이슈를 통해서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 최소한 제 판단은 3개월 이상의 시간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간 오케이 상관없다 하신다면은 보유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일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빠른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료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긴 기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단기적인 상승으로만 지금은 보인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그널 종목들 추가적인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그널 종목들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제는 오후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금요일 치고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한 시장 자체 종목들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시장이 다 FOMC에 시선이 쏠릴 거예요. 거기에서도 점도표에 다 쏠릴 거예요. 이미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슬슬 주말 되니까 오늘도 그러하고 어제도 그러하고 FOMC의 점도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수준이겠죠. 근데 점도표가 또 제가 예측드린 대로 조금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기사에서 간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된다. 점도표가 좀 아래만 찍혀준다면 이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더라도요. 시장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도. 특히나 연준 위원들 지난 FOMC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10월 달에 발언했던 부분들 자체 다 보시면은 지표의 예측치를 보고서 발표했었지만은 다 어긋났어요. 틀렸다는 거죠. 네. 시장이 더더욱 그럴 거예요. 특히나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 지표도 그렇고요. 12월 달 또 지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최근에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빠지고 있죠. 70달러 이탈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또 지표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악재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마도 코스피도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코스닥도 그러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목표치 자체는 코스피 2,500포인트의 돌파를 기대해보곤 있습니다. 차분하게 돌파하면서 갈 가능성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연말 특수 맞아가지고 그래도 코스닥이 연말 끝자락 한 1, 2주 전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850포인트 돌파에 대한 흐름을 한번 다음 주에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도와줘야 될 게 수급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좀 수급 상황들 자체나 뭐 코스피 쪽 마찬가지지만 약간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요 근래 한 일주일가량의 흐름은 그간의 평소에 보였던 모습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11월 내내 많은 수량을 사고 적은 수량 팔고의 반복에서 최근은 산 만큼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의 좀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나름 2,500포인트 부근에서 차분하게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FOMC 상황 보고서 또 단기적으로 덤빌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외인들은요,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고 보신다면은 괜찮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최근에 기간 매도 멈추고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좀 괜찮을 것 같은 시장이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의주시했던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당장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다음 주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바닥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2,51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농업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점도표 하향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